자, 이제 지난 시간에 뭐였습니까? 재산세, 비과세. 자, 요러요러한 땅들의 요러요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가 갖고 있는 건 당연히 비과세. 국가가 공짜로 쓰고 있어도 비과세. 임시건축물 비과세. 하지만 사치성 재산은 과세. 올해 허물 건물이다. 당해년도엔 받지 않습니다. 근데 뭐는 과세예요? 땅 토지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도로 하천 백날 갖고 있으면 뭐하냐, 그쵸? 세금만 많이 내지. 그래서 이건 비과세해 주기로 합니다. 도로 나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군사보호구역 내 통제보호구역. 자, 제한보호구역은 무슨 과세? 분리과세. 통제는 아예 못 들어오는 거. 제한은 약간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거. 자, 그리고 전답과수원 대지는 제외하겠다. 과세하겠다. 그다음에 공원자연 보존지구는 비과세지만 무슨 지구는 분리과세? 환경지구, 그렇죠. 머리 감지 마세요. 설거지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자, 또 산림보호구역과 채종림, 시험림, 종자를 채취하기 위한 임야, 채종림, 그 다음에 연구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임야, 백두대간 보호지역 이런 것들이 비과세입니다. 자, 비과세. 오케이. 그 다음엔 49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납세 절차입니다. 자, 이 납세 절차. 취득세 때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언제까지? 60일, 6개월, 3개월 등등이 있었고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는 세금 언제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 얘네 어디다 신고했죠? 주소지였어요? 물권소재지였어요? 물권소재지. 오케이. 얘도 지방세다 보니까 물권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맞는데, 자, 얘는 가장 큰 특징이, 자, 뭐 하는 거다? 그렇죠. 이제 보통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만 계시면 저희가 알아서 세금 보내드릴 테니까 잘 납부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 보통 징수할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내는 게 있었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내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도 했듯이 9월 30일 날은 자 무슨 분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건축물분 재산세가 이렇게 이제 과세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절반씩, 그렇죠. 자, 주택은 계산을 해서 2분의 1, 자, 요것도 주택에 대해선 2분의 1, 요렇게 이제 고지서를 보냅니다. 우리 요거 말고 선박 항공기도 있었잖아요. 선박 항공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럼 빨리 걷어야 돼요? 늦게 걷어야 돼요? 왜? 또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빨리 맞아요. 선박이랑 항공기입니다. 선박이랑 항공기. 자,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택은 요게 또 있어요. 주택. 자, 내가 요렇게 이제 종로에 있는 단독주택을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요거 1년치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14만 원이래요. 예를 들어서 14만 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두 번 나눠가지고 7만 원은 저기 뭐 7월 달에 7만 원은 9월에 보내죠. 에이, 근데 이거 뭐 어차피 10만 원도 안 되는 거 굳이 그걸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1년 해당 연도에 대한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20만 원 이하다. 20만 원 이하. 여러분 20만 원 이하면 나누면 1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걷자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굳이 뭘 잘라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 번에 걷는데 한 번에 걷을 때는 빨리 걷을까요? 늦게 걷을까요? 빨리, 그죠? 항상 세금은 빨리, 그죠? 오케이.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아, 9월에 나오는 거, 7월에 나오는 거 있지만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1년치가 20이 안 되면 야 나눠봤자 10만 원도 안 될 텐데 한 번에 걷읍시다. 7월에. 선박이랑 항공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늦게 걷기보다는 좀 빨리 걷읍시다.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얘 신고하는 세금이다.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다.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다. 너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보내줄게요. 라고 한 거예요. 요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7월 달이에요. 7월 29일 날 건물분 고지서가 나온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안 지났으니까 뭐 낼 수는 있지만 기분은 상당히 안 좋죠.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 납기 개시 자 5일 전까지 보내야 돼요. 5일 전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 이제 7월 11일이나 여기 9월 11일 고전까지는 보내야 되지 이거 지나서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물론 이제 기본소에 가면은 이거 뭐 이 중간에 오면 뭐 언제까지 연장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시험 문제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징수 가장 기본이죠. 자, 우리 보통 징수 물권 소재지가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권 소재지에 신고를 해야 되고 얘는 물권 소재지 고지서에서 보내준다는 겁니다. 한 번 보내요, 매년 보내요. 매년 보내요.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매년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게 이제 보통 징수 가장 중요한 특징. 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는 물건이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아니 어차피 네가 그 금액이 나올지 대충 알고 산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 100억짜리 살 때는 네가 취득세 얼만큼 낸다라고 하는 거 가정을 하고 샀으니까 굳이 내가 형편을 봐줄 이유는 없어요. 자, 근데 문제 얘는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산 거는 20년 전에 산 겁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20년 전이면 언제죠? 2002년도구나. 그게 1900이 아니라 2002년도네. 이 당시에 어떤 토지를 샀는데 그 당시에 1억 원을 주고 산 겁니다. 1억 원. 지금 현재는 20년 지나니까 이게 한 12억 정도로 이제 올랐어요. 나는 1억 주고 옛날에 샀을 뿐이지 내가 중간에 이 땅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재산세를 보낼 때는 이 취득한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까? 아니면 매년 그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길까? 이 얘기예요. 뭐가 맞을까요? 개봉시가요. 20년 전에 산 가격은 전혀 관계없이 이때는 이걸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고 끝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내가 매년 발표를 할 건데 거기에다가 세율 곱해서 보낼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가 높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높아서 좋을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재산세만 많이 내요. 그쵸? 자, 그러면은 나는 억울한 거지. 아니, 내가 20년 전에 샀을 뿐이고 나는 거기다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거 이렇게 지네가 막 세금 높여가지고 세금 많이 내면 난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제도를 두고 있냐면 상한선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내가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상한선 그런 거 없어요. 양도소득세 상한선 없어요. 아니 내가 100억 벌면은 얼마 내고 이건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는 20년 전에 지금 싼 가격으로 샀을 뿐이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지네가 막 땅값 올리더니 세금 많이 내면 야이 그건 난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뛰면 여기까지만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한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센스 신고하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다라고 했죠. 내가 취득한 가격에 대해서 세금, 양도한 가격에 대해서 세금 이러니까 상한선 제도 없어요. 그 상한선 제도로 두고 있는 거는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이란 거예요. 그럼 재산세 상한선 제도 있다고 했죠. 그럼 종부세도 상한선 제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종부세.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부세만 상한선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요거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따가 이제 종부세 할 건데 지금은 얘만 말씀드리고 종부세 할 때 재산세 상한선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국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세금에 대해선 직전 연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업이 되면 여기까지만 보내겠다 상한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상한선 제도는 먼저 이제 토지하고 건축물이에요. 자, 토지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비해서 150%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에 대한 세금이 2021년도에는 만약에 100만 원 나왔다라고 칠게요. 근데 2022년도에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요게 만약에 180만 원이 나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만 보내겠다? 150만 원까지만 보내겠다 이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내가 아니라 요거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딱 전산에 따라서 계산을 해봤더니 뭐야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이러면 180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만 150만 원까지만 보내겠다. 그래서 상한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재산세에 비교해서 요걸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만 받겠다는 제도예요. 상한선. 왜 고스톱도 우리 뭐 30점 나도 뭐 상한선 만 원 하면 만 원까지만 받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 보겠습니다. 주택은 조금 디테일해요. 주택은 105%, 110%, 130%. 이게 공시 가격에 대해서 이게 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그 공시 가격,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기 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거죠. 여기 3억 원 이하다.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비해서 105%. 내가 2억 5천짜리 빌라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만약에 재산세가 100만 원 나오면 올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얼마까지만 105만 원까지만 나오겠다 이 얘기예요. 3억부터 6억 이하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110%. 자, 6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30%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랑 헷갈리냐면 6억, 9억이랑 헷갈려요. 우리 6억 이하 9억 초과는 뭐였죠? 그게? 뭐가 있었는데? 취득세 세율 그렇죠. 1에서 3%를 적용할 때 6억 이하가 1%, 9억 초과 3%였잖아요. 그거하고 은근히도 많이 헷갈려요. 제가 출제위원이면요. 요걸 한번 내볼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나왔었어요. 6억 원일 때 상한선 110% 적용한다.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좀 나쁜 짓이지. 딱 이게 6억 이하냐 6억 초과 걸리게 하필 6억이라고 낸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 가끔 하면 여러분들 표정은 저런 거까지 이제 나오고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죠.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시험 중에 안 외우고 되는 시험이 뭐 있어? 다 외워야 되지. 근데 이렇게 치사하게는 잘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6억 원일 때 상한선 110%. 오케이. 자, 여기까지였다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 상한선을 150%로 적용합니다. 오케이. 상한선은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재산세 부담 상승을 좀 막기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토지 건축물은 150%까지만 보내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5, 110, 130 약간 옷 사이즈 같죠? 105, 110, 130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150%의 상한선을 적용을 합니다.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자,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7월과 9월까지 나눈 이렇게 재산세 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보내는데 보내기 전에 계산을 하니까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조금 나오는 겁니다. 너무 조금. 예를 들어서 한 1,500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1,500원짜리 고지서를 받기 위해서 이걸 우편으로 보내는 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보내면 등기우편이죠. 여러분 등기우편 얼마예요 요즘? 한 1,700 얼마쯤 하잖아요. 1,500원 받자고 1,700을 태워? 이건 아니잖아, 그죠? 오케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해요. 소액 징수 면제. 너무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징수하지 맙시다. 자, 요거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에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 이때는 그냥 받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취득세 때는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취득세 때 면세점. 그때는 취득가액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아예. 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세금 계산해봤더니 거꾸로 이 금액 미만이면 이 금액을 받겠다. 6,000원. 근데 얘는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1,800원이요. 아니 등기우편 1,700원인데 이거 그럼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지 않요? 그래서 이거 아예 받지 맙시다라고 한 거예요. 2,000원 미만. 자, 2번하고 3번 전부 다 과세관청에서 아직까지 보내기 전이죠. 원래 이렇게 세금을 계산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너무 올라갔어.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보냅시다. 보내려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1,800원이야. 보내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죠? 오케이. 자, 네 번째.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자, 받아들었는데 뭐 이제 못 낼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많아요. 이러면 사실은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1억 주고 산 땅에 대해서 지네가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재산세 부담이 크면은 이거 한 번에 못 내니까 좀 잘라낼 수 있는 제도는 없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분납이에요, 분납. 네, 분할납부입니다. 분할납부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법령에 아예 분납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아셔야 됩니다. 분할납부는 분납, 분납은 분할납부를 말하는 겁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가 나와야 분할납부할 수 있냐면 자, 납기별로. 여러분 납기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7월 달에 고지서 나온 거가 빡 봤더니 뭐 얼마, 9월 달에 나온 게 봤더니 얼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관할관청에서 종로구에서 만약에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 뭐 200만 원, 주택에 대한 절반 보낸 게 만약에 100만 원, 두 개 합치면 300만 원이죠. 이런 분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넘으면 250을 넘으면. 그렇죠. 납기별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로구에서 이거 보낸 게 만약에 200만 원이다. 분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200이면 내야 되는데 300이다 이러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0만 원을 초과를 하기 때문에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법령에 따라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납부할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요. 500만 원 이하. 자, 예를 들어서 400이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 25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400만 원 나온 게 9월 30일까지 내라고 나온 재산세예요. 이러면 일단은 9월 30일까지는 무조건 250만 원 내야 됩니다. 400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250은 내야 되고 나머지 150만 원만 몇 개월 이내에 잘라낼 수 있냐면 2개월 이내에 잘라낼 수 있어요. 2개월. 자,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250을 초과하게 되면 2개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1월 말까지 15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내야 할 금액이 500만 원 이하다. 9월 달까지 종로구에서 내라고 나온 게 400이면 일단 250은 무조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150만 원만큼을 두 달, 11월 30일까지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근데 돈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처음엔 내가 한 300 내겠대.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내면 안 돼.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과세관청에서 돈을 미리 내겠다는데 그렇지 말라는 건 없어요. 돈 미리 내겠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처음에 200, 200은 퇴한돼요. 안 되죠. 최하 250이니까. 그래서 납부할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50을 초과하는 금액. 여러분 먼저 내는 금액을 요거를 본납이라고 말을 하고 나중에 내는 금액, 이 금액이 분납 금액이에요. 분납 금액. 그래서 항상 문제 읽을 때 분납 금액이 최대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얘를 물어본 거예요. 얘를. 그래서 250을 넘는 요 150 최대 낼 수 있는 게 그만큼이에요. 분납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납부할 금액이 500을 초과합니다. 500을 초과해요. 자, 이러면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나왔는데 7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700만 원. 요러면 일단 자 9월 30일까지 내야 될 게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으니까 최대 맥시멈이 50이에요. 그러니까 350 일단 내고 자 11월 30일까지 얼마? 350 요렇게 잘라내는 거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 나 처음에 500 낼게. 자, 그 다음에 200.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처음에 250 내고 나중에 450 퇴안 돼요. 그게 안 된다. 나중에 내는 게 전체 금액의 50% 이하 금액이어야 됩니다. 사례용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요 말문구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납부할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사례를 400 나왔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150만 원. 그리고 내야 할 금액이 500을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다. 그냥 700 나왔을 때 최대 낼 수 있는 건 350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요 숫자를 많이 물어보죠. 250 초과 요걸 많이 물어보고, 그다음 2개월.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종부세 나오는데 요 250 금액은 똑같은데 종부세 6개월이에요. 252개월이냐 256개월이냐 그 차이가 있으니까. 종부세는 오늘 이따가 할 겁니다. 종부세. 됐죠? 이건. 자, 여기까지 뭐냐면 여기까지는 세금을 보내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나오네. 여기까지 커팅. 세금 보내려고 했더니 너무 조금 나오네. 안 보내. 근데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냐? 있다. 너무 많이 나오면 잘라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건 됐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 세금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는 잘라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돈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물납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물납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물납. 얘는 얼마 초과하면 가능하냐면 납기별로 내야 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1,000만 원. 와. 재산세를 한 번 2천만 원씩 내면 얼마나 뭐 사람이 좀 그럴까. 어쨌든 1,000만 원 넘으면 이제 물납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물건으로 내는 거니까 돈 말고 다른 걸로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때는 뭘로 낼 수 있냐면 우리 이제 관할구역 내라고 합니다. 관내라고 할게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서 나온 고지서가 9월 말까지 1,8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요러면 물납 신청을 종로구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종로구에서 내는 거를 노원구에 있는 땅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만 가지고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죠. 마침 뭐 쓸모없는 조그만 땅이 하나 있다. 이런 경우 낼 수 있는데 난 저기 시골에 무슨 임야 이런 걸로 안 됩니다.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걸로만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신청 볼게요. 물납 신청은 최소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언제부터 10일 전이냐면은 납기 10일 전이에요. 자, 납기 10일 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7월 말까지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 신청하라? 7월 21일까지. 9월 말까지 같은 경우 언제? 9월 20일까지. 왜 그럴까요? 굳이 10일이라고 하는 여유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얼마로 인정을 할지, 아니면 내가 필요 없는 땅이면 과세관청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물납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에요. 과세관청도 10일 전까지 여유를 둬서 이게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일단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때 오케이 하면 다행인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이건 불승인데요. 요러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요게 좀 많이 나옵니다. 물납. 나중에 기본 과정 가면요. 요 물납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여기에 대한 기준도 배워요. 그것도 배워요. 그것도 32회 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32회 때 물납 부동산의 평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분납은요. 그냥 납기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기까지만 신청하시면 되며. 요거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물납은 10일 전까지, 분납은요. 납기까지만 그냥 7월 말, 9월 말까지 가서 얘 좀 잘라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납세 절차에서 가장 커다란 거는 요렇게 해요. 그냥 뭐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내는데 보내기 전에 계산하니까 너무 많아. 보내기 전에 계산하니까 너무 적어. 받아보니까 너무 많아. 완전 많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자, 이거 좀 볼게요. 이제 전자칠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한테 보내는 거죠. 근데 사실상 소유자한테 안 보내는 케이스도 있었죠.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경우. 매매 계약이 있었으나 이걸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종준재산 이런 것도 있었고 수탁 위탁 관계에서 위탁자한테 보내고 그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등기 안 하면 주된 상속자한테 보내고 하여튼 그 사람한테 보내는 게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토지는 9월 그다음에 건축물은 7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절반씩 보냈는데 자, 요거 좀 잘 보시라고 했어요. 자, 해당 연도에 1년치를 계산을 해봤더니 20만 원이 안 됩니다. 자, 이러면 그냥 한 번에 거둡시다. 한 번에 거둘 때는 9월에 한 번에 7월에 한 번에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 징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은 이거 아니던데 막 따져요. 할 수 있다는 거지. 지네 맘이에요. 보시면 돼요. 근데 법령에 나와 있는 건 요 2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만 원. 자, 선박항공기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언제? 7월 달에. 그렇죠? 7월 달에. 자, 다음에 이제 2번이요. 요거는 별로 중요한 지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요것도 이제 최근에 기출문제 출제하는 바람에 수시부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자체장은 과세 대상이 누락되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종로구에 나대지가 5필지를 갖고 있는데 종로구에서 깜빡 잊고 4필지만 계산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누락됐죠. 그러면은 요 7월이나 9월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거 자 볼게요. 누락이나 위법이나 착오 등으로 대해서 이미 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해야 할 이유가 생기면 수시로 뭐 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근거 법령을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기존의 중요한 것들은 이제 한 번씩 다 냈거든요.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그 부분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어디 이상하고 구석에 있는 그런 뭐 단서 조항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 그리고 읽어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데 약간 찜찜한. 왜 맞히고도 왠지 내가 알고 맞힌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 나옵니다. 자, 징수 방법 보통 징수합니다. 자, 내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액을 선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우리 그러면 지방세는 보통 징수라고 하고 국세는 뭐라고 했죠? 정부부과 방식, 그렇죠. 고지징수 아니면 정부부과 방식이라고 합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각각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적어도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는 발급을 해야 됩니다.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야 되고요. 자, 병기세가 뭐냐면 여러분 나란히 기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방문 지역자원시설세 납기도 재산세 납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괜히 이게 다른 세금이라고 고지서를 2개 보내게 되면은 뭐가 많이 들어가요? 맞아. 예. 그러니까 어차피 납기 똑같으니까 같이 그냥 씁시다. 나란히 기입한다. 병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건전지 직렬 방식, 병렬 방식 국락교 때 배웠죠. 초등학교 때 국락교 한다. 하여튼 배웠죠. 똑같아요. 병 나란히 그렇죠? 자, 소액징수 면제 고지서 한 장당 얼마 미만? 제일 치사한 문제가 2,000원일 때 받냐 안 받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자, 2,000원이면 받아요 안 받아요? 응? 2,000원이면 받습니다. 2,000원 미만일 때 안 받는다는 거죠. 1,990원까지는 안 보내고 딱 계산해봤더니 2,000원이다. 이러면 고지서 보내는 거예요. 2,000원 미만이니까. 면세점은 50만 원 미만이에요. 50만 원 이하예요. 걔는 또 이하예요. 나중에 되면 이하인지 미만인지가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공동주택의 개수 시가 표준에 9억 이하예요? 9억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이하. 나중에 되면 그것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하인지 미만인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당장은 면세점은 50만 원 이하. 얘는 2,000원 미만.
옛날에 2,000원이라고 치사하게 나온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대박 진짜. 난 진짜 요런 거 내는 출제위원은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아니 얼마 낼 게 없으면 이걸 내셨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죠? 아주 그렇습니다. 여간. 자, 다음에 이제 세부담 상한입니다. 자, 요거는 세금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 사람 잘못은 20년 전에 산 죄밖에 없는데 자기네가 막 올리더니 세금이 많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내겠다. 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에 얼마?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보내겠다는 겁니다. 뭐 토지, 건축물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주택은요. 개인 소유 주택의 경우 왜냐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150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개인이다 법인이다 제한은 없는데 주택은 개인이 갖고 있을 때 상한선과 법인이 갖고 있을 때 상한선이 다릅니다. 이게. 자, 법인은 무조건 150. 자, 개인은 105, 110, 130. 자, 근데 3억 이하가 105, 6억 이하가 110, 6억 초과가 105, 110이에요. 105, 110, 130. 여러분 요거 저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6억, 9억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6억, 9억은 뭐라고요, 그거? 취득세 세율이죠. 1%는 6억 이하, 9% 초과가 9억 원 초과가 3%. 그렇죠?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 외웠죠? 오케이. 자, 토지 건축물 상한선 몇 프로? 150%. 자, 근데 자, 개인 소유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3억 이하 얼마? 105. 6억 이하 얼마? 110. 자, 6억 초과 얼마? 130%.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분납 가능해요. 얼마 초과하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몇 개월? 이거 잘 보셔야 되면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재산세는 2개월입니다. 자, 분할납부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은데 요 1번, 2번은요.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잘 봐주세요.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250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결국 한 400이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250만 원은 내야 되고 분납은 나중에 내는 걸 말한다라고 했죠. 250 넘는 150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세액이 500을 초과합니다. 한 700 나왔다라고 치겠습니다. 이러면은 나중에 내는 금액이 50%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350, 최대한 350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요? 납부 기한까지 이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납 신청은 납기까지만 신청하시면 되고 물납은요.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10일 전까지. 자, 물납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 뭘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만 가지고 낼 수 있습니다. 동산 안 됩니다. 부동산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만 가지고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과정 가면 이 물납 재산은 얼마까지 잡아줄지 그다음에 여기 한 큐 오케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분납과 물납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에서 없는 약간 독특한 제도 같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분납 물납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저거 나와 있나? 아, 이거 안 나와 있구나. 자, 마지막 보시면은 492페이지인가요? 부가세. 490 아니다. 4페이지. 494에 보시면 8번에 보면 부가세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납부해야 할 재산세 자 얼마? 예, 20%만큼을 뭘로? 지방교육세. 얘는 감면시에 없어요. 납부할 때 부가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부가세가 보시면은 대부분 납부할 때 부가세가 있었고 우리 이제 감면시에 부가세가 있었잖아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 납부할 때 어떻게 써요? 둘 다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둘 다 붙었죠? 등록명세는 뭐 붙었어요? 지방교육세. 자, 얘도 지방세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교육세가 과세가 됩니다. 대신에 얘가 없어요. 취득세하고 등록명세는 감면시에 농특세가 과세가 되는데 얘는 없습니다. 우리 감면시에 농특세 과세가 되는 건 내가 신고하는 세금밖에 없어요. 취득세, 등록명세, 양도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근데 요거보다는 나머지 요거 써놓은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5가지에 대해서 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납세 절차에 대한 항상 여러분 모든 세목은 납세 절차가 문제가 한 문제 이상 꼭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절차 중요하고 요 재산세 납세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494에 보시면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분류인데 자, 요거는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기본 과정 가면 하도록 하고 일단 세율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분리과세가 세 가지 0.07짜리가 있고 0.2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구나. 별도 합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니까 별리사. 대표적인 건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 종합 합산 보시게 되면은 종 2호. 자, 요거는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다음에 기준 면적 초과 요 세 가지지만 법령에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딱 한 줄만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건 분리과세한다, 이러이러한 건 별도 합산인다라고 정해놓은 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합이에요. 말고 나머지. 그럼 결론은 원래 토지는 종합합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원칙이에요. 거꾸로 이런 건 분리과세하겠다, 이런 건 별도 합산하겠다는 걸 정해놨다 뿐이지 나머지는 원래는 전부 다 종합이 맞습니다. 종합.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종부세 넘어가도록 할게요. 498페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 부동산세입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이 종부세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별로 중요한 세목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문제 어떤 데 안 나온 경우도 있고 나온다 하더라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 갑자기 32회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세금으로 부과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유세 전체가 재산세가 원래 세 문제,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요게 이제 국룰이었어요, 나름대로. 아, 재산세 세 문제, 종부세 한 문제. 그런데 요게 갑자기 32회 때 시험에 재산세가 한 문제 반, 얘가 두 문제 반 출제가 된 거예요. 이 반은 뭐냐면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믹스돼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33회 때 같은 경우에는 요게 두 문제 출제했어요. 결국 그 보유세 네 문제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요 안에서 비율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3대1 비율로 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요 비율이 될 가능성이 커요. 계속 두 문제씩 아마도. 그래서 재산세만큼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믿고 종부세를 버린 분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험에 큰 피를 봤어요. 종부세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재산세에 비하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낀 분들. 근데 시험 문제 나온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설명할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막상 시험에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종부세하고 양도세. 그러니까 국세가 그래요. 공부할 때는 무지하게 어려운데 막상 시험 보게 되면은 얘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설명은 드리되 이 부분은 크게 개념치 마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얘도 틀 위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지난주에 설명해 보니까 안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종부세 그러니까 막 한숨들은 혀대시고 막 난리가 나서 막 그냥 막 막 나한테 화를 내. 왜 나한테 화를 내요? 그렇죠? 내가 정했나? 그죠? 자, 종부세 그리고 아직까지도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게 겨루기를 다투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종부세는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는 발표를 되게 많이 해놨는데 이게 이제 시행령 고치는 건 아시다시피 그냥 정부에서 고칠 수가 있잖아요. 이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은 이제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하는 것마다 이제 막 이렇게 의견이 충돌돼 갖고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개정되기 전 사항으로 일단 알아두시고 나중에 되면 개정되면 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러면 나중에 개정된 다음에 보지.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항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법은 개정이 많다 보니까 개정이 다 끝난 8월이나 9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용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공부할 거는 6과목 너무 많지. 근데 세법은 16밖에 안 나오지. 또 개정도 많이 된다라고 하지. 또 손도 잘 가는 과목이 또 아니에요. 이러니까 잠깐 밀어놨다가 스스로 5과목만 공부해요. 좀 더 심한 분들은 공시법까지 내비두고 4과목만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긴 어느 정도 설정이 올라와요. 유시까지. 근데 그제 가서 이제 한 7월, 8월 돼서 공시법이랑 이거를 2달 만에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2달 만에 할 수도 있는데 2달 동안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세법 제가 뭐라 해요. 복습 잘 안 해도 뭐라 안 하잖아요. 뭐라는 것보다 더 무서워? 네. 수업만 잘 들으시니까 수업만 일단. 대신에 수업까지 빠지시고 그러진 마세요. 1년 동안 따라만 오시면 진짜 그냥 정말 인이 박이도록 그냥 넣어드릴 테니까 일단 수업이라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미루고 나중에 하겠다. 본인만의 스케줄을 가져가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꼭 후회해요. 그냥 우리 과정을 따라오세요, 그냥. 따라오시지. 이건 이거대로 하고 나중에 되면 어떤 과목은 또 안 들어오고 또 혼자서 또 공부하고 이거 그럼 뭐라고 학원 다녀? 혼자 독학하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옛날에 그 실패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재수할 때.
그 종합반 다녔었는데 왜 애들 친구들 되면 왜 그냥 이상한 뭐 사회 이런 과목은 또 안 들어가고 지 혼자 국영수공부 이러잖아요. 나도 그래야 되나 했더니 아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냥 꾸준하게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붙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나 몰라. 수업 안 들어가고 맨날 옥상에 담배 피우고 맨날 그렇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재수할 때 안 좋은 건 다 배웠네. 그러니까. 자,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요. 세금을 많이 매기기 위한 세금입니까? 아니면 혜택을 주기 위한 세금입니까? 많이 매기기 위한 세금이에요. 많이 매기기 위한. 이거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그래 이거는 꼭 필요한 거지 주택이나 농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는 부동산 과다 보유한 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다 보니까 자비가 없어요. 무조건.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세금은 각각 매기는 게 세금이 많이 나와요. 합쳐 매기는 게 많이 나와요. 무조건 합산과세예요. 자, 종부세는 그래서 합산과세도 이만저만 합산과세가 아니라 어디예요? 예. 전국적으로 합산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재산세 때는 종로구에 주택을 3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별로 재산세가 나왔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종로구에 있는 3개뿐만 아니라 야, 전국에 딴 사람 이 사람 또 집 못 있냐? 부산에도 하나 있고 제주에도 하나 있답니다. 다 합쳐. 5개를 전부 다 합친 다음에 거기에다가 세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율 자체도 재산세 세율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전국 합산하는 이런 이제 세금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무슨 세예요? 그러니까 인세죠. 얘는 물세고 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합천과세는 인세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재산세에 대한 과세 대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종부세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깁니다. 자, 먼저 재산세 과세 대상 뭐 있었죠? 우리 토지가 있었죠. 자,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었고, 자, 그리고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있었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있었습니다. 자, 건축물도 이제 재산세를 과세를 했었고요. 자, 이제 주택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주거용 주택이 있었고, 별장용 주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박하고, 자, 이렇게 항공기. 자, 얘네들을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를 보냈는데,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 건 이 중에서 딱 3개밖에 없어요. 종부세. 자, 먼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주거용 주택 딱 요 3가지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시험 문제가 조금 간단하게 나오면 여기까지만 나와요. 다음 중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면 박스로 넣고서 그 중에 옳은 것으로 묶인 것 이런 게 나오니까 자,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삼성펜 요 3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재산세에서 얘네 3가지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세율. 자, 무슨 특징? 그렇지. 나머지는 전부 다 재산세 때, 자, 분리과세 볼게요. 0.07%짜리가 있었고, 0.2%짜리가 있었고, 4%짜리가 있었잖아요. 건축물 볼게요. 0.25%가 있었고, 자, 5%가 있었고, 1.25%가 있었고, 4%가 있었어요. 선박항공기는 뭐 안중에도 없고, 별장 4%거든요. 얘네들만 세율이 별리사. 자, 0.2에서 0.4, 종이호 0.2에서 0.5, 주일사 0.1에서 0.4, 오사모님 0.05에서 0.35. 전부 다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것만 뭐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하실 게 1년 내내 말씀드려요.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절대로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 분리과세가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것만 있나요? 아니죠. 우리 4%짜리 분리과세 있잖아요. 4%짜리 뭐? 그렇죠. 회원제 골프장. 그렇죠. 특히나 자, 회원제 골프장이라든지 고급 오락장 절대로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왠지 회원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이 종부세 대상 같아요. 왠지 사치성 재산인가. 그거 아닙니다. 자, 건축물 또 절대로 대상 아니에요. 전국에 내가 상가 건물을 10채를 갖고 있는데 땅은 다 남의 거고 건물만 내 거래요. 이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종부세 대상이. 자, 특히 별장. 자, 얘네 3가지는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간단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다음 중 박스에 넣어놓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묶인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리과세 절대 아니고 건축물 절대 아니고 별장 특히 절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아닙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잠깐 쉴게요. 자,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게 너무 중요한 시그니처입니다. 이거는요. 지금까지는 신고하는 세금이면 신고하는 세금, 고지서를 보내는 거면 고지서를 보내는 거. 딱 이게 두 가지였는데 얘는 유일하게 하이브리드예요. 고지서를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납기를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이제 요때까지 고지서 보냅니다. 우리 재산세 언제였죠?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였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라 12월 달이에요. 지금 종부세 낼 기간입니다. 혹시 종부세 고지서 받으신 분 이렇게 앞에 들어보세요. 있습니다. 그렇죠. 번쩍 들긴 그렇고 요만큼만 그렇죠. 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왔나요? 그래요? 그래요. 맞죠. 한 두 분 드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똑같아요. 5일 전까지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데 일단 고지서를 받아봤는데 내가 만약에 집을 4채 갖고 있어. 4채. 4채 갖고 있는데 요 중에 하나는 종부세 대상 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도 포함돼서 날라온 거예요. 요러면은 뭐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고 납부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부세 고지서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집 하나는 빠져야 되는데 내가 80만 원이라고 신고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요렇게 고지서로 날라왔고 80만 원이라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내가 맞았다. 이러면 과세원청에서는 좀 머쓱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맞았다 이러면요. 얜 죽었지 이제. 그렇잖아요. 감히 내가 100이라고 어른이 와서 보낸 거를 뭐 잘못됐다고 80이라고 해? 자, 이러면은 일단은 가산세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요게 가끔 보면은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신고 납부 선택 시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일단 가산세 있습니다. 가산세. 요 나중에 이제 납세 절차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시그니처가 이겁니다. 전국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구나 하고 유일하게 고지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는 세금이에요. 이 두 가지. 그리고 신고납부 선택한 금액이 만약에 맞았다 이런 문제가 없는데 과세관청에서 보낸 금액이 맞았다 이러면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과세 대상은 뭐뭐 있다고요?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 주거용 주택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특히 과세 대상이 아닌 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절대 아니고 자, 별장도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우리 5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자, 총무님 요거 지우지 마세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